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우선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2달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봐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디 소문내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사부작 만든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원에 힘입어 더욱 가열차게 영상 제작에 힘써야 할 이 시점에 업로드 주기가 벼랑간 불규칙해졌죠. 죄송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이러다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 본업이 가장 바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기는 하는데 어려운 책,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은 잘 못 읽겠더라고요.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을 붙잡아 올 수 있고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도 금세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들고 또 퍽퍽하고 골치 아픈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 나를 현실과 가장 먼 곳으로 데려가주는 그런 책들을 요즘 주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책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따, 장르 불문, 국적 불문, 무조건 재미있는 책.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엄청 많지만 늘 그렇듯 3권만 추려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SF 장르입니다. 저는 사실 영화든 소설이든 SF를 잘 안 봐요. 영화는 E.T., 아마겟돈, 마션 정도? 그리고 소설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그리고 작별인사? 이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흔한 아바타, 인터스텔라도 안 봤습니다.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요. 아마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션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마션은 뭐랄까 그 화성판 리틀 포레스트 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았고 해피엔딩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읽게 된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마션 작가님의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라고 해도 이미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책이긴 한데요. 소설은 주인공 그레이스가 우주 한가운데서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의 이름이 그레이스인 것도, 그곳이 우주선 헤일 메리호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를 배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양옆에 있는 시신 두구가 원래 자신의 동료였다는 사실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는 현재의 모습과 그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왜 그곳에 오게 된 건지 보여주는 과거의 모습이 교차되어 서술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초반의 지루함을 많이 상쇄시켜줍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지루한 감도 있어요.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학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과학교사가 우주로 보내지는 그 과정이 꽤 길게 서술되거든요. 그런데 지루함이 딱 끝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외계 생명체 로키가 등장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레이스의 지구와 로키의 에리드를 구하기 위한 이 똑똑하지만 어딘가 허술한 두 친구의 우정 활극이 시작됩니다. 외계 생명체 로키는 거미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징그러울 법도 한 묘사인데 이 친구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요. 일단 악의 없이 그레이스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너 수학 못함, 너 머리 나쁨, 뭐 요렇게요.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에리디언들은 얼마나 오래 살아? 로키가 한쪽 발톱을 흔든다. 평균 689년. 지구 시간으로? 그래. 그가 약간 날카롭게 말한다. 늘 지구다니. 너 수학 못함. 그래서 늘 지구다니. 나는 잠시 할 말조차 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스와 로키가 헤어질 때 그레이스가 눈물을 흘려요. 시간이 됨. 그가 말한다. 이제 우리는 가서 고향을 구함. 네 얼굴에서 물이 샘. 나는 눈을 문질러 닦는다. 인간 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티키타카가 최절정인 부분. 너 느림. 로키가 말한다. 넌 못됨. 나는 안전끈으로 커다란 원통을 제자리에 장착한다. 저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똑똑하지만 허술한 두 친구가 각자의 고향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정말 구해낼 수 있는지 보다 보면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헤일 메리는 미식 축구 용어로 경기 막판에 역전을 노리고 한 패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고 작품 속 우주선 이름인 헤일 메리호도
지구를 종말로부터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역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머나먼 우주로의 여행이고 그 여행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편도행 우주선입니다. 즉 헤일 메리호는 지구를 구하든 그렇지 못하든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출발한 우주선이라는 건데, 주인공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우주선을 탔는지, 그리고 과연 살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살짝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그가 처음에 과학교사로 나오는 부분에서 실패한 과학자의 은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약간 혼미해지는 게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흐린 눈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스토리의 이해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서 SF 잘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처럼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나라 소설입니다.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바로 다윈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워낙 이 책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다윈영이 작가이고 악의 기원이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작가님 이름은 박지리, 그리고 책의 이름이 바로 다윈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유래한 제목인데 범죄소설, 스릴러에 가까운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님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이름이 모두 외국 이름인데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1지구부터 9지구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이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1지구가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갖춘 지역이고 이 책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이죠. 이런 배경을 가진 곳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에게 이 외국 이름을 부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소설은 이미 30년 전에 죽은 제2의 기일에 만난 최고 명문학교 프라임스쿨에 다니는 학생 다윈과 그리고 제2의 조카이자 역시 최고 여학교 프리메라에 다니고 있는 루미가 제2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주요 줄거리입니다. 죽은 제2와 다윈의 아버지인 니스, 그리고 다윈의 프라임스쿨 친구인 레오의 아버지 버즈는 삼총사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 죽음 이후에 니스와 버즈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서로 소원해지게 되는데요. 다윈과 루미가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그들 아버지 세대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의 또 다른 이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프라임스쿨 출신이 아님에도 고위공무원이 돼서 문교부 차관 자리까지 오른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다윈영의 아버지 니스영. 그러나 그에게는 친구 제이의 죽음에 얽힌 어두운 과거가 있으며 그 과거로 인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성공한 사업가로 1지구 은퇴자 마을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는 9지구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과거가 있으며 운 좋게 1지구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 오늘 같은 훌륭한 일가를 꾸리게 된 겁니다. 다윈은 이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과거를 전혀 모른 채 최고 명문학교에 진학하여 밝기만 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의 천진함, 다정함, 올곧음 이런 것들은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 빛을 잃어갑니다. 루미는 처음에는 삼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여고생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수제였던 삼촌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마음속에 허영을 채우는 인물이었고요. 제이 역시 루미가 기억하는 엘리트 소년만은 아니었죠. 레오도, 그리고 레오의 아버지인 버즈 역시 숨겨진 과거들과 어두운 이면들이 있고요. 그 어느 하나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그 어느 하나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저지른 크고 작은 악행들은 분명히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문제죠. 하지만 그런 환경이, 그런 극악의 상황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그 후손에, 또 그 후손의 후손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건 그 가족에게만 주어진 가혹한 시련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윈이 그런 가족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천진하고 밝은 그의 마음에 어두움이 드리우는 일 따위는
없었을 테니까요. 책 중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과거에서 유래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새로운 존재잖아. 이 말은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읽히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읽히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새로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과거에서 유래했잖아. 라고 말이죠.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 과거에서 유래한 나, 어느 쪽에 나에게 힘을 주고 살지는 각자 결정할 영역이겠죠. 앞서서 소개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보다 더 양이 방대함에도 오히려 더 빨리 읽은 책입니다. 페이지 터너로서 손색 없는 책이죠. 다만 책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작가님이 아직 젊은 나이신데도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병이 있으셨다는 것 같은데 이런 멋진 작가님을 이미 나와 있는 몇 권의 책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좀 표지가 길티 플레저인데 제가 소개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최근에 그 언럭키 스타트업이나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 같은 그런 직장 생활과 관련된 소설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검색어를 직장으로 넣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바로 직장 상사 악령 퇴치부입니다. 저 진짜 부가 부서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적 이름이더라고요. 이 부적 보이시죠? 책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표지가 아주 그냥 원래 책을 제가 무작정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책은 이제 2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없고 밀리의 서재에도 없길래 주문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책 받고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그때 밀리에서 보이더라고요. 좀만 더 참을 걸 그랬어요. 아무튼 이 책은 약간 드라마 보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보면서 얼렁뚱땅 흥신소, 막 미남당 이런 KBS 월화 드라마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IT 기업 UX UI 디자이너로 일하던 주인공은 옆집과의 그 층간소음 때문에 벽간소음인가요 그러면? 네, 아무튼 벽간소음 때문에 유튜브 검색으로 셀프로 부적을 만들어 보는데요. 요리, 드로잉, 인테리어 이런 걸 다 유튜브로 배우는 시대인 거는 알긴 했는데 이렇게 부적을 쓰는 것까지 유튜브에서 배우는 시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워서 만든 부적이 효험이 너무 있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상사에 씌인 악령도 퇴치하게 되고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적 만드는 법을 알려준 유튜버인 무당 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악령을 퇴치하고 다닙니다. 이게 뭐지? 악령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5인 이하 직장에서 온갖 잡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이 직장인의 비애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이거 오피스극 맞나 보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작가님이 회사를 다니며 출퇴근길과 주말에 글을 썼다고 하시는데 그런 현실이 많이 녹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황금가지에서 나온 책이고요. 또 의외로 이 작가님의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출간도 전에 드라마화가 확정되었다는 건 의외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딱 드라마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앞귀를 쫓는 게 미니 시리즈로 만들기 딱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 책은 오로지 재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인류에 충전되는 SF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나 인간의 다면성에 관해 생각해보는 다윈형의 악의 기원과는 달리 그냥 웃기고 재미있습니다. 작가님도 내가 그러했듯 다른 이들에게도 이 책이 탈출구가 되어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내 바람은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으니 결례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는 역시 독서가 가진 최고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밀리의 서재로 읽으시거나 종이책으로 읽으실 때는 북커버 꼭 씌우시고 보기를 추천합니다. 저 전철 안에서 이 책 그대로 읽다가 엄청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은 집중력으로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흥미돋는, 도파민 뿜뿜하게 만드는 책 3권을 추천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권은 영화화 예정이고 또 한 권은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다른 한 권은 드라마화
되는 책이라고 하니 재미는 좀 보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